미국이 개발 중인 해상발사 순항 핵미사일이 북핵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한 방이면 북핵이 끝장난다고 말하는지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한국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이루 사무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핵 대응 원툴 무기로서 해상발사 순항 핵미사일 그러니까 SLCM-N을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미국에서 전개되는 확장 억제 자산이나 한국 언론에서 최강의 핵 벙커버스터로 부르고 있는 B-61 핵폭탄 모두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W-80 핵탄두가 장착될 것으로 보이는 해상발사 순항 핵미사일이 북핵 대응을 위해서 배치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북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W-80 핵탄두는 핵물질의 양과 핵 분열 효율 설계를 조정해서 위력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긴 합니다만은 부스팅을 할 경우에 150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W-80 핵탄두가 장착된 해상발사 핵미사일 단 한 발로도 평양 중심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유력적인 것은 스텔스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을 위시한 지도부는 자신도 모르게 완전히 날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상발사 핵미사일은 한반도 주변에 전개된 이지스 구축함이나 수중에 있는 공격 원자력 잠수함 그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사 플랫폼과 핵무기 그 자체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확장 억제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면 가장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RFA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해상발사 핵미사일에 대해서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미 지난 4월 3일 미국이 해상발사 순항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핵태세 검토 그러니까 NPR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 해상발사 순항 미사일을 권고한 지 6년 만에 마침내 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회가 해상발사 핵추진 미사일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이어서 미국의 해상발사 핵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러시아는 육상, 해상, 항공기를 운반할 수 있는 약 2,0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은 재래식 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약 1,0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미국은 영내 핵무력에 관한 한 분명한 격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상발사 핵미사일은 냉전 총시 이후에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핵무기로 잠재적 적에게는 강력한 억지력을, 동맹국에게는 미국의 핵 사용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결의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 이 애틀랜틱 카운슬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상발사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 그러면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영내 핵무기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강압적 또는 군사적 이득은 없고 그렇게 할 경우 그 위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이런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유력적인 무기임에도 완전한 개발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해상발사 핵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2018년에 결정된 사안이었는데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많은 논쟁을 거쳐서 지난 2024년 회기년도 국방수권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이르는 겁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7월 19일 보고서를 통해서 국가핵안보국이 진행 중인 이 SLCM-N 탑재용 W-80 모드 스포 핵탄두 변형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미 공군용 AGM-181 LRSO 장거리 공중발사 핵미사일에 탑재될 예정인 이 핵탄두를 2034년 9월 30일 내에 실전 배치가 예정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RFA는 이와 관련해서 W-80 MOD-4가 어느 정도 유력을 가질지는 공표된 바 없지만 이 핵탄두는
증폭 핵분열 기술을 사용한 구조로 핵융합 부스팅을 하지 않았을 경우 5킬로톤, 부스팅을 했을 경우 150킬로톤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충전하는 핵물질의 양과 핵분열 효율 설계를 조정해서 위력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해군연구소도 지난 프로시딩스 4호로에서 해상 발사 순항 핵미사일은 이 군 통수권자에게 극강의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중 발사 미사일이나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해군 연구소는 이어서 항공 자산은 민첩성과 확장 가능한 가시성 그리고 이를 회수할 수 있는 옵션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환영받고 있기는 하지만 보안과 방공망 같은 몇 가지 제한점도 있고 결정적으로 적국으로부터의 선제 또는 보복 핵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국 영토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현지 기지에 의존하지 않는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상발사 핵미사일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는 그러면서 해상발사 핵미사일은 동맹국 영토 밖의 국제 수역에서 발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기동성 있는 대응 플랫폼을 제공하고 비행 요건을 최소화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항공기는 핵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집중 지원 그러니까 기내급유라든지 호위라든지 적 방공망 억제 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반면 이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은 최소한의 추가 징으로 타격 패키지에 기여할 수 있고 재래식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발사 핵미사일은 또 2차 전장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권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군연구소는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핵무장 SSN을 2차 전장에 배치하는 것이 1차 전장에서 재래식 작전에 필요한 항공기를 배치하는 것보다 물류 및 보안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 해군연구소는 설명을 했습니다. 해군연구소는 특히 핵추진 공격 잠수함 SSN에 해상발사 핵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중요한 작전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14척에 불과한 오하이오급 SSBN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탑재 전략 원자력 잠수함에 비해서 더 많은 SSN을 전장에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국은 모든 SSN이 핵무장을 했다고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보복 공격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군연구소는 또 해상발사 핵미사일의 배치는 유사시 미국이 자신과 동맹국을 무력으로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해군연구소는 그러면서 잠수함 기반 해상발사 핵미사일은 이 미국이 영구적인 전장 억지력이 부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유용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중대성과 미국 또는 동맹국 영토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억지력이 실패할 경우에 미국은 해상에서 발사를 통해서 확전을 관리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적의 해안 표적에 대한 보복 공격을 억제함으로써 적에게 일부 확전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핵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은 미국의 억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공격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해상발사 핵미사일은 이런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작전의 전달 능력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앤서니 콘튼 공군 장군은 눈에 띄지 않고 억제, 보장, 대응할 수 있는 저수율 비탄도 핵 능력 이게 이제 바로 이 SLCM-N의 특성과 유사한 건데요. 이런 추가적인 옵션을 제공하고 통합 억제 접근법을 지원한다 그러면서 해상발사 핵미사일의 잠재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 그러니까 NPR을 올해 번복해서 해상발사 핵미사일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동맹국과 파트너의 전장에서의 공격 능력과 동시에 핵 강압의 억제력 강화라는 미국의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해상발사 핵미사일을 해상 전력에만 배치할 것이 아니라
직경 533mm, 길이 7.3m 이내의 규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육상용으로 만든 MK70 페이로드 딜리버리 시스템에서 이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전장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획기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트레일러에 실려가지고 육상에서 이동할 수도 있고, 굳이 육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사전 배치선이라든지 화물선에 실려서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이 RFA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사되면 스텔스 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날아오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지도부 대피나 방어가 매우 어렵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중국이 대응할 수 없는 이 같은 무기의 주한미군 배치는 말 그대로 판을 바꿀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자유아시아 방송의 결론이었습니다. 와이탄도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